요즘 GPT가 엄청 핫해지면서 이러다가 직업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특히 예전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만 해도 사무직 노동자, 화이트 칼라는 살아남을 거야 라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오히려 육체 노동은 그런 로봇은 비싸니까 육체 노동자가 대체가 조금 더 어려울 거야. 화이트 칼라 노동자가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전망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GPT가 활성화된 이 시대, PM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PM은 꽤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GPT는 아직까지 통합적인 영역이 부족합니다. 그 컨텍스트 안에서 통합적으로 뭔가를 끌어오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업무의 단위 하나하나에서 그걸 전체 일로 합쳐내는 능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MS에서 나오는 코파일럿 같은 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등을 조합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각각의 개별 태스크와 태스크들의 파이프라이닝,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에 가깝고 전반적인 큰 관점에서의 통합이라고 보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M의 강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PM이라는 거는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단위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 업무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물을 합쳐서 시너지를 가진 결과물을 내는 게 PM의 강점이었거든요. 이게 뭐 개발 자체를 관리하는 개발 매니저의 역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마케팅과의 협업, 세일즈와의 협업, 뭐 경영진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죠. 그럼 그런 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려면 당연히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각 개별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PM은 커뮤니케이션 허브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앵무새처럼 누가 말한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이 커뮤니케이션 사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걸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솔루셔닝이 돼야 될지 누구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순서로 해야 그게 가장 최적의 커뮤니케이션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PM의 역량일 거거든요. 다시 이제 GPT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GPT는 PM이 조율해야 할 각 개별 주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있었을 때 개발을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GPT, 디자이너가 있었을 때 디자인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GPT, 사업계획서를 써야 될 때 더 빠르게 사업계획서를 써줄 수 있는 GPT, 이런 개별의 능력이 극대화된 GPT들이 나오게 된다면 개별 단위 업무 주체들은 조금 힘이 빠지는 반면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죠. PM의 업무 중에 레버리징을 해서 결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징이란 건 결국 내가 모든 걸 하지 않고 위임을 하고 그 위임한 것들을 받아서 모으고 통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위임을 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GPT인 경우가 꽤 자주 생길 거고 GPT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빠르게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GPT가 모은 결과를 가지고 PM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퀄리티가 올라가고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진짜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이런 것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AI가 AI를 조율하면서 가치까지 산정해내면서 결과물까지 나오는 뭐 그런 시대도 사실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GPT라면 단위 업무의 효율성이나 퀄리티는 높여줄 수 있지만 PM이 지금 하고 있는 또는 PM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역량은 아직까지는 GPT가 조금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PM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빠르게 AI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